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관상 가져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매일 그 자전거 타면서 오며 가며 한 100여 명의 관상을 봅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관상을 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쭉 봤던 거, 관상학적으로 이런 봤던 자료들을 막 컴퓨터를 돌리면 그게 거의 맞습니다. 99% 맞는 것 같아요. 1%는 무슨 약을 먹거나 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을 찾지 못했으니까 99%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여기 거울을 하나 놓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괜찮다. 진짜 멋있다. 이런 정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잘생기고 이게 아니고 뭘 찍어발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원섭반 어제 되겠지, 그냥 부드러움이 이렇게 배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 갖고 어디 부족한 게 없는지 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좋은 관상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관상 갖도록 올해 연말까지 지금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내년도엔 좋은 관상을 갖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없이 얘기한 세귀의 경일기가 참 목이 아픕니다. 가공식품 줄여라, 탄산음료 이런 드링크제 들쩍지근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좀 줄여라, 탈적지근한 거 좀 줄여라, 설탕,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사카린, 뉴스카마 이런 거 좀 줄여라라고 이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으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아주 반갑습니다. 스포츠 음료 들고 다니는 거 다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일 주스 먹으면 건강에 다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미국의 에모리대 코넬대 등에서 구성된 연구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뇌졸중 연구에 참여했던 일원 평균 연령 64세 남녀 13,440명을 대상으로 이런 들쩍지근한 걸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13,440명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쭉 하는 도중에 1,16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중에 168명은 관상동맥성 심질환으로 사망했어요. 이 사망한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하루 칼로리의 10% 이상을 과일 주스를 포함한 가당음료, 들쩍지근한 음료를 섭취한 사람은 5% 이하로 섭취한 사람보다 관상동맥성 심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4%가 더 높더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겁니다.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쩍지근한 거 줄여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런 과일 주스나 청량음료, 드링크제, 스포츠 음료 들고 다니는 여기에 보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식품 첨가물 하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게 2개, 3개가 합성되면 우리 몸속에 그게 합성됐을 때 어떤 부작용과 어떤 문제를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신밖에 몰라요. 또 여러 원인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14%나 높다.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14%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당 음료를 마시면서, 들쩍지근한 음료를 마시면서 하루에 추가로 과일 주스를 340cc 먹는 콜라병 하나 정도 됩니다.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4%가 높다. 그러니까 들쩍지근한 걸 먹는 사람은 그냥 일찍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결과는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과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자극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환을 발생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으면 성인병이 발생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연구팀들은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밥을 먹어서 저작, 씹어서 먹을 때와 주스로 그냥 콜라 사이다처럼 그냥 쭉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냥 그냥 바로 집어넣을 때 그 섭취하는 거하고 씹어서 삼키는 거하고 이 소화되면서 하는 그 혈당을 올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쭉 목구멍에 그냥 땡겨 놓는 것은 갑작스레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흡수가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 필요가 없잖아, 인슐린. 그럼 또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해요. 그럼 결국 종국에는 당뇨병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들쩍지근한 사이다, 콜라 많이 먹으면. 아시겠어요? 이 연구팀은 과일 주스의 당분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든 인체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흡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작하느냐 저작하지 않느냐는 것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일 150cc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되겠어요? 덩치 큰 놈은 좀 더 먹고 삐쩍 마른 놈 덜 먹고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미국에서 과일 주스를 포함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시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또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요. 여기 미국의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 캐럴린 폭스 박사 연구팀이 평균 연령 43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가당 음료 섭취 빈도를 묻고 6년 뒤에 이러한 CT로 내장 지방을 측정 비교한 사례입니다. 결과 주 1회라도 탄산음료, 가당음료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7%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들쩍지근한 거 먹으면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뱃속이 차가워진다는 뜻이에요. 차가워지면 이 복부를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자꾸만 쌓이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그래서 당 함량이 높은 음료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 위험을 유발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단맛의 음식은 비위장을 보강하는 이런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쌀밥처럼 저작해서 먹는 거, 사과나 배 같은 것도 저작, 씹어서 먹는 거하고 그냥 주스로 쭉 땡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땡겨서 먹는 이러한 음료수를 섭취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당과 저혈당, 결국은 당뇨병을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음료를 먹으면 그냥 별거 아닌 거 주스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착색제, 발색제, 방부제, 보존제. 두 번째는 달짝지근한 이런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토국수에서 단맛이 콩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 조절, 혈압 조절, 호르몬 조절, 체액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분 조절을 못하면 혈액이 끈적끈적돼요. 그 다음에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못하면 고혈압이 생겨. 호르몬 조절을 못하면 이 인슐린, 요 기능이 떨어져. 다양한 병이 생겨. 아시겠어요? 또 이 체액 조절을 못하면 산과 알칼리 조절을 못해 산도가 높아져서 몸 안에 염증이 생겨 다양한 성인병이 생겨.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서 정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 종국에는 건망증, 치매도 발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과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분석한 것과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서 호르몬 조절 기능 저하, 이 호르몬이 몸속의 지방을 전신에 분비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에 폐경계 여성들, 주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것은 폐경계 여성들이에요.
젊은 아가씨들 때는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웬만큼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지방 분배 기능도 떨어지지만 분해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다 퉁퉁해져요, 다. 그리고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이러한 그 에스트로겐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방을 발바닥까지 분배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분배를 안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지방을 어디로? 배에다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을 때 쿠션이 없으니까 여기에 근육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게 족저근막염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복부나 내장에 이런 지방을 쌓는 것은 배가 그만큼 차갑다는 거예요. 차가우면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을 자꾸만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수분 조절, 혈압 조절, 호르몬 조절, 체액 조절, 결국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다양한 성인 질환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음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과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쩍지근한 포도당, 당성분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단음료를 찾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건 이해해요. 그리고 입안의 미래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영양소 식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영양실조도 와요. 그리고 한번 손상된 이 미래세포, 단맛으로 해서 손상된 세포는 더 단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이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생활하는 며느리, 그 사람은 더 착할 것 같잖아요. 그 시어머니보다 몇 배 더 독해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맛으로 인해서 기능을 잃은 미래세포는 더 단맛을 자꾸만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단음료를 자꾸만 먹어버리면 하나는 목국토의 기능이 깨져버리고 하나는 토국수의 기능이 깨져버려서 단맛으로 인해서 간 기능도 떨어지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떨어지면서 이게 운동을 하기 싫어져요. 그냥 퍼질러 앉아있기 시작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뼈다귀, 골수에서 세피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뇌 기능도 떨어지고 시력, 그 다음에 청력도 떨어져. 오늘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충청도에 사는 27살인가요? 8살 됐어요, 놈이. 갑자기 왼쪽 귀가 안 들린 거야. 돌발성 난청이에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뇌종양이 있어도 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 돌발성 난청이 생겼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것은 평상시에 이 쓴맛과 단맛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는 커피 많이 마시지 않소? 그랬더니 그냥 그 아메리카노인지 뭐 듀메리카노인지 그걸 그냥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국화, 이게 못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쩍지근한 걸 먹었겠지. 토국숙. 그래서 쓴맛과 단맛, 이것이 콩팥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스텔차싱이 콩팥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수없이 얘기한 그 결과가 돌발성 난청까지 부른 거예요. 지금 뭐 병원에서 뭐 입원해 치료해라. 근데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당뇨병이 아닌 바에는. 그렇게 돌발성 난청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가공식품 인공감미료 폐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또 하나 연관성 있는 게 심장 기능이에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도 역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맛 과식으로 해서 토국 수 문제가 생기면 수국화의 조화 균형도 깨져서 단맛을 많이 먹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신장과 심장의 기능이 부조화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 데이터로 제시한 거예요. 13,440명 중에
168명이 관상동맥성 심질환으로 죽었다. 단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하는 결과를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단맛 줄이고 좀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하려면 짠맛이 최고예요. 짭짤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